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늘 7시 52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됐다며 세부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화성 12형 이후 28일 만이고 올해 8번째 미사일 무력 시위이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처음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7차례나 미사일 무력 시위를 벌이고 이달 들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하고 진행되는 동안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결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화가 꺼지자 다시 무력 시위 재개에 나선 셈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8일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전날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촬영과 경사 촬영을 했으며 이를 통해 고분해능 촬영 체계와 자료 전송 체계, 자세 조종 장치들의 특성과 동작 정확성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장 성명, 제재 부과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미국 주도의 한국을 포함한 11개 나라 유엔 대사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이것은 올해 들어 10번째 탄도미사일 발사고 각각의 발사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앞선 공동성명의 당사국으로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아 안보의식이 아니라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4번째 공동성명 발표에 이르러서야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태양절 즈음 군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강행될 경우 유엔은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이렇다 할 제재나 응징을 내놓지 못하고 미국이 또다시 단독 제재를 채택한다면 미국이 한국의 정찰위성 보유는 묵인하면서 자신의 정찰위성 보유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북한이 이러한 모호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 의회에서 약 1시간 동안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국정연설을 앞두고 마스크 착용 지침이 완화되면서 초대된 상하원 의원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날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전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는 바 외교 부분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현안에 집중하면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대처 방안, 유가 상승 대응책, 그리고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공격은 계획적이며 거듭된 외교 노력을 거부했고 푸틴은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6일 전 푸틴은 자유세계의 근간을 흔들며 자신의 위협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등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심각하게 잘못 계산했다며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푸틴은 행동했으니 자유세계는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물론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중립국 스위스까지 함께한다며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하고 러시아 재벌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 마이크 뮬런 전 합참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된 국방안보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해 대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일 오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견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와 함께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려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사절단을 대만에 파견해 양측의 굳건한 관계를 보여주면서 대만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통일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중국이 러시아처럼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그 누구를 파견해 대만을 지지하든 모두 헛수고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4월은 미국의 대만 관계법 제정 43주년이 되는 해로 지금 미국과 대만의 협력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26일에서 27일까지 열린 2차 초급당 비서대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1차 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첫날 회의를 통해 이번 대회를 모든 초급당 조직력과 전투력, 활동성을 제고하는 획기적 계기로 초급당 비서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게 하려는 당 중앙의 숭고한 의도를 가슴 깊이 새겼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초급당 비서대회는 2016년 12월 제1차 대회가 있었고 약 5년 2개월 만에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 때 당 규약을 개정해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관영 매체는 대회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초급당 강화를 당세포 강화와 함께 전당 강화의 2대 과업으로 중시하는 당 중앙 의도를 깊이 새기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 높이 발양시켜 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으며 더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해소 등 시정을 지시한 바 있어 이번 대회는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하층 조직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3월 1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과 서방은 조직적으로 안보를 위한 법적 보장이라는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더욱 나토의 동지를 추구하고 공격무기 체계를 배치함으로써 유럽의 안보 환경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개입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불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국가 간 관계가 악화하는 것이 현재 국제 질서라고 언급하면서 주권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정책이 계속되는 한 세계 평화는 자리 잡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의 철군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남부 제2도시 헤르손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차 회담 사흘 만인 3일 벨라루스 서남부에서 2차 회담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1차 회담에서 양국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러시아군의 철군 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 회담 장소는 폴란드와 접경한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트주의 벨라베슈스프로, 이곳은 옛 소련 지도부의 별장이 있던 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타스 통신은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이 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으며 이들은 3일 아침에야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라하미아 당대표는 회담에 나설 것이지만 알려진 장소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는 바 양국은 지난 첫 번째 회담을 앞두고도 장소의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양국은 2월 28일 5시간의 1차 협상에서 입장차가 상당히 결렬됐으며 다만 일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확인하고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고문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러시아 측의 즉각적인 적대 행위의 중지와 돈바스, 크림반도를 포함한 자국 영토에서의 러시아군의 철군을 요구했다고 전했고 반면 러시아 측은 돈바스 지역의 칠로반군이 세운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동맹 비가입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크림반도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어
이번 2차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2일 UN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전체 회원국 193개국 중 141개국이 찬성했으며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시리아 등 총 5개 나라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 등 35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 한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